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회담 전반적으로 총평해 주신다면요. 예, 그동안에 한 8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에 한 번도 회담이 없었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도자 간에 선문선답을 해왔고, 이번에 직접 이제 스킨십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을 뭐 핵 협상의 승리자, 음. 또 푸틴 대통령을 뭐 미국 패권의 견제자 이런 식으로 덕담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예. 또 서방의 제재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면서 서로 동병상련의 입장이 됐었습니다. 예. 또 미국을 지적으로도 삼고 있고 또 예. 강한 리더십에서 서로가 또 공유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만남은 그냥 실무 방문으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담을 뭐 한 5시간 뭐 가까이 했다는데 회담 결과는 발표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미리 이번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성명서나 합의문 발표가 없을 거라고 사전에 보도를 아, 했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어요. 예, 미리 예고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그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관행을 볼 때 공식 선언문 아니면 발표를 안 합니다. 네. 예, 사회주의 관행으로 봐야죠. 사회주의권의 관행이로군요. 예, 네, 예, 예. 네. 그런데 뭐 얘기들은 깊이 나눴을 것 같은데 우선 물론이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북핵 문제는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절대 무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대화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입장이 북핵 해법 3단계인데 예. 쌍준당, 쌍계 병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인데 지금 현재 1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2단계로 들어가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핵 당사자로서 당연히 육자 회담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하고의 그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 그 육자 회담 카드에 대해서 지금 일단 예. 북미 간 직접 담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예. 북한은 육자 회담을 좋아할까요? 또 미국은 육자 회담을 좋아할까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북한이나 미국 양자끼리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그렇지만 양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양자로 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까지 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육자회담이 출범을 했지만 형태는 육자회담이지만 실제 이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에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 일본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한국과 중국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죠. 예. 그러니까 육자 회담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북미 간의 이제 협상의 주 당사자가 됐었거든요. 예. 이제 육자 회담이 되므로 인해서 주변국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커지는 거죠. 네, 네. 즉 북한도 미국도 미북 간의 직접 담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둘이 만날 것이고 그게 이제 좀 예. 장기화되면 육자회담이라는 카드를 고려는 해볼 수 있겠군요. 근데 이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미 간의 담판을 하기는 이제 너무 버거워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이 결국 기존의 그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예. 바로 러시아에 방문 요청을 한 이유가 예. 그런 그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정부는 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하고 와서 아마도 예. 추측컨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할 뭔가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을 거라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끌어보려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는데 지금 예. 이렇게 상황이 뭐 러시아도 끼어들고 복잡해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겠죠.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그래도 충실하게 잘 해왔었는데, 예. 협상 당사자가 그만큼 늘어날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어떤 그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한 그 내용들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면 네. 어느 정도 진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예. 북한의 입장을 고려를 한 것이 아닌 기존의 미국의 입장에 주로 서 있다면 쉽게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되고, 전번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 우리 측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중재자가 되느냐, 당사자가 되라고. 그랬죠. 강한 그 불평을 했는데, 예. 그런 그 당사자 되는 얘기는 미국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라. 예. 이런 그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우린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요. 어쨌든 상황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다자 협력 체제로 갈수록 그만큼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죠. 네. 자, 그런데 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그 러시아의 안보 수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안보실장 격인 사람이 문 대통령을 만나 그러니까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하고 문 대통령을 예방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그 정상회담 할 때 청와대 안보실장급이면은 당연히 푸틴 대통령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제 우리하고 좀 관행의 차이도 있는데요. 아하. 이번에 러시아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1대1로 정상회의를 참석하는 그 길목에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형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원래 북한이 이제 정식으로 국빈 방문을 하려면 모스크바를 가야 됩니다. 네. 모스크바로 가려면 지금 현재 북한 전용기 사정으로 볼 때 장시간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 열차로 가게 되는데 열차로 갈 경우에도 한 2주는 최소한 잡아야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이제 푸틴이 중국 방문 길에 그냥 한번 상징적으로 만나는 여기에 포커스를 더 뒀을 거로 보고요. 아하. 파트루셰프 안보의 서기는 그 이전에 이미 방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문 대통령한테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러시아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까지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한 그런 북핵 해법 3단계론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을 걸로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 육자 회담 재개의 불가피성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 보조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전에 우리 공조를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걸로 봅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 방문해주기 바란다라고 초청을 한 셈인데 한국 올까요? 지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야 될 그런 충분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아무 때라도 올 겁니다. 워낙 실무형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푸틴 대통령이 와야 될 그런 명분은 좀 약하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이제 주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안보 문제는 북한하고 그리고 경제 문제는 우리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가 요구한 만큼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어디겠으면 푸틴이 한국인을 평가를 할 때 나토라 그러죠. 나토. No answer, talk only. 말로만 하고 대답이 없다. 아하하. 이런 정도로 러시아가 기대한 만큼 경협의 이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
아직 여건 성숙이 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이제 비화될지 알겠습니다. 뭐 긴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푸틴이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올 겁니다. 그나저나 북한의 대외 교역은 대체로 중국과 이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북러 간의 이 교역도 어느 정도 꽤 됩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 통계로는 지금 북한의 대무역 90%가 중국이 차지하고 보는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허수가 많다고 보는 게요. 예. 우선은 이제 너북 간의 가장 큰 그 협력의 그 포션이 방산이거든요. 네. 2001년 8월달에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방위산업. 그 이후로 네,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이 방산이나 군 분야에서 상당히 교류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일체 공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포션이 가장 크고요. 우선 예. 그거는 전혀 이제 산정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재를 피해서 해상이나 아니면 제3국 경유에서 중유나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게 지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또 많고 또 하나가 이제 통계 안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지금 누브라로 결제를 하거든요. 예. 누브라로 결제하면 두 나라밖에 그걸 모르는 거지. 얼마 서로 교역이 있다는 거. 네.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인도 지역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 지원이나 식료품 지원을 하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인 그 통계치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제 추측해 보건데 2014년부터 너북 국경인 이 핫산과 두만강역을 24시간 개방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교류가 많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거를 볼 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계치대로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뭐 거의 전적인 버팀목일 거라고들 알려져 있었는데 통계나 이런 데 잡히지 않는 것까지 감안하면 러시아도 북한한테는 정말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군요. 사실은 그렇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산 분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두 번째 그 중유 공급이 있잖아요. 에너지 부분. 에너지 부분이 주로 러시아가 다 많이 또 지원을 해주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층 복잡해지는 이 북핵 구도 어떻게 풀려갈지 좀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였습니다.